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가맹사업법을 공부하고 있는 김선진 변호사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은 이 가맹사업이란 무엇인가? 이 가맹사업법은 어느 경우에 적용되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맹사업 거래 관계, 즉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어떠한 권리 의무를 갖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에 이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가맹사업법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는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즉 프랜차이즈를 할 때는 어떠한 것들에 주의해야 하고 내가 어떠한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분들을 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이 허위 과장 정보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허위 정보를 제공받았다. 그 다음에 과대포장한, 과대하게 부풀린 정보를 제공받아서 실질적으로 가맹점을 오픈해 봤더니 영업을 시작해 봤더니 실제와는 이것과 달라서 많은 손해를 보았다.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부분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이러한 피해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 허위 정보 제공을 금지한다.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것을 법에 또 별도로 규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가맹사업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누구나 가맹계약이다, 프랜차이즈다, 프랜차이즈라면 성공한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또 그래서 나도 성공해봐야지 이러한 생각 하나만 가지고서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가 막상 오픈을 해보니까 가맹본부가 했던 말이 다 거짓이더라.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알고 봤더니 손해만 보더라. 오히려 내가 돈을 임대료만 계속 내고 있다. 인건비만 더 쏟아붓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가맹사업법은 이러한 배경에서 더 이상 이렇게 법을 몰라서 또는 가맹본부에게 쏘가서 그 다음에 가맹본부가 아닌 그 사기꾼들에게 쏘가서 이렇게 피해보는 사람들은 없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정된 것이 바로 가맹사업법입니다. 이 허위정보 제공을 금지한다라는 것은 가맹본부는 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점 사업자, 즉 이 가맹 희망자겠죠. 예비 창업자겠죠.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을 하면 안 된다. 그것이 뭐냐? 허위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허위 정보는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가라고 봤더니 첫 번째, 사실과 다른 정보, 당연한 것이죠. 그 다음에 부풀린 정보를 제공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풀린 정보는 어느 정도가 여러분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부풀린 정보입니까? 월 매출액이 2천만 원이 나왔는데 2,100만 원이 나온다. 이렇게 한 것이 부풀린 것인지 아니면 2천만 원이 나오지만 2,500만 원이 부풀린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법에서는 사실과 다른 정보는 제공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부풀린 정보는 제공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그 기준도 별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계약 체결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축소하거나 또 숨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건 뭐였습니까? 부풀리지 말아라. 없는 것,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숨기지 말아라. 없는 것처럼 축소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에서는 우리를 속인다라고 해서 기만적인 정보 제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허위 정보 제공이 되고 어떠한 경우에 기만적 정보 제공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서면에 의한 정보 제공 의무 및 근거 자료의 비치. 주변에 혹시라도 이 프랜차이즈를 했다가 성공하신 분도 있겠지만 실패하신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말로는 매출도 얼마 이상 나오고 장사 잘 되고 부자 되는 건 순식간이다. 여러분들 투자 얼마만 하면 금방 빚을 갚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막상 계약을 체결하고 오픈을 하고 봤더니 가맹본부가 돌아보지도 않더라. 수익이 나기는커녕 손님도 없고 있는 돈만 까먹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화가 나서 도대체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렇게 많은 수익을 얘기를 해놓더니 왜 이제는 이런 수익이 안 나오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양심 있는 분은 그렇게 나올 줄 아는데 이상하게 안 나온다. 내지는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나는 그런 말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래계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분명히 잘 된다고 들었는데 나중에 장사가 안 돼서 그거 어떻게 된 거냐고 따질 때는 나는 제공한 사실이 없다. 매출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너무나 가슴 아파합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반영을 해서 반드시 가맹 희망자, 당신이 앞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매출액이 얼마 이상 나올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줘라.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증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맹본부로 하여금 이제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해서 그 말을 듣고 올바른 판단을 해서 올바른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당신이 얼마 벌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우리 가맹점 가입했는데 어디 점주는 이렇게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또는 지금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다음 달부터는 매출이 이렇게 늘어날 거예요. 올해 예상 매출은 너무나 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부분이 뭡니까? 당신, 즉 가맹 희망자는 아니지만 이미 가맹해서 사업을 잘하고 있다는 가맹점 사업자 또는 가맹점주, 그 사람에 대한 매출을 얘기할 때도 반드시 서면으로 근거를 제시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가맹점주가 얼마를 벌었대더라. 그러면은 서면으로 주세요. 그 다음에 앞으로 얼마나 벌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 근거 자료 좀 서면으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에 규정이 돼 있고 반드시 서면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랜차이즈를 가입하려고 하는데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여러분 우리 가입만 하시면 분명히 돈을 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면은 법에 정해진 부분이 있으니까 서면으로 한번 주세요 라고 말을 꼭 해야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면으로 제공을 했더니 우리는 서면으로 주지 않는다고 했다거나 아니면은 당신과 같이 이렇게 까다로운 사람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과는 계약을 체결하면 안 됩니다. 왜? 이미 근거 없이 정보를 제공한 것이고 앞으로 그 액수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자신은 그 매출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서면으로 매출액이 제시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가맹본부와는 그 사람이 보장하는 매출액을 듣고서 계약을 체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별도로 알아보시고 판단하시고 계약 체결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서면으로 제시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서면의 근거 자료 또는 서면으로 제시했던 그 매출액, 이것을 가맹본부에다가 비치를 해두고 언제든지 여러분이 가서 나 그것 좀 보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은 꼭 보여줘야 된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습니까? 매출액을 제시를 할 때 장래의 예상 매출 또는 예전에 이만큼 벌었어, 이런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근거 자료를 제시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우리 매출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년에 정말 많이 벌 거예요. 또는 우리 프랜차이즈에 가입만 하시면 돈 버는 건 순식간이고 일매출이 100만 원 이상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일매출 100만 원이면은 한 달 매출 3천만 원이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 고객님께서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은 순수익으로 가져가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또는 그거에 의해서 매출 분석을 해주기도 합니다. 어디까지나 기준은 일매출이 100만 원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입을 했는데 서면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나중에 매출액을 구두로 제시하고 서면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법에는 서면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는 매출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역시 증거가 없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법을 하면서는 아예 그렇게 하지 말고 예상 매출액을 제공할 수도 있고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게 옵션이 아니고 규모가 큰 가맹본부면 무조건 예상 매출액을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중소기업이 아닌 가맹본부는 반드시 서면으로 예상 매출액을 꼭 제공해야 됩니다. 제공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럼 중소기업이 아닌 가맹본부가 뭐냐? 즉 중소기업이 아닌 게 뭐냐라고 봤더니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연매출이 200억 원 미만이거나 그 다음에 종업원 수가 200명 미만인 이런 회사를 중소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맹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가맹본부를 알아봤더니 종업원도 200명 이상이고 그 다음에 연매출도 200억 원 이상 훌쩍 넘더라. 그러면은 이 가맹본부는 여러분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상 매출액을 서면으로 꼭 주게 되어 있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의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연매출, 종업원 수 이런 부분을 떠나서 가맹점 사업자, 즉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이다. 올해 내가 계약을 체결하고 왔는데 바로 전해 말 12월 말이 되겠죠. 그 말을 기준으로 봤더니 이미 가맹점 수가 100개가 넘었더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도 역시 예상 매출액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서면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을까? 거기는 뭐냐면은 내가 즉 당신이 가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를 오픈하게 될 그 장소에서 영업 시작한 이후로부터 1년 이내에 얼마나 매출이 나올지 이 부분을 꼭 제시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제시되는 범위 최저 얼마에서 최고 얼마입니다 라고 할 때는 그 범위가 최고치가 최저치의 1.3배를 초과하면 안 된다.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고요. 최근에는 1.3배는 좀 심하니까 1.5배까지 확대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예상 매출액을 제시를 했다면 반드시 5년간 그 서류를 보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예상 매출액을 제시를 했는데 그 예상 매출액이 맞지도 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정확하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럼 실제로 가맹점주들은 얼마나 벌고 있습니까? 이것이 더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점포 예정지가 속한 그 시도 내에 가맹점이 10개 이상 있다 또는 5개 이상 있다 이럴 때는 최소가 5개입니다. 5개 이상 있으면 거기에 반드시 그 예상 매출액을 제시할 필요가 없고 거기에 가맹점의 최고치와 최저치를 빼고 중간치 즉 2순위와 그다음에 꼴찌에서 두 번째 그 차하위 여기를 대상으로 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실제로 있는 매출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최고치가 최저치의 1점 몇 배를 초과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때 이 매출액의 의미는 뭐냐? 그럼 어떤 매출액을 얘기하느냐? 여러분들이 하려는 것은 30평입니다. 근데 제시하고 있는 건 100평입니다. 그래서 100평 기준으로 하루에 100만 원이 나왔다. 한 달에 3천만 원이 나왔겠군요. 근데 여러분은 30평이다. 30평에 똑같이 100평 기준에 100만 원이 나올 거다. 이렇게는 장담을 못하죠. 그래서 이 예상 매출액을 제시할 때는 여러분들이 혼동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제곱미터당 얼마의 매출이 나왔는지 이 부분을 분석해서 제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내가 여러분께서 이제 점포를 오픈할 그 예정지 근처에 가맹점이 5개가 있다. 라고 했을 때는 A, B, C, D, E까지 있는데 A가 가장 매출이 낮은 곳이고 E로 올라갈수록 A, B, C, D, E에서 E가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낮은 데는 통상적이라고 보기 좀 어렵죠. 뭔가 그 점포의 상권이 안 좋다든가 그 다음에 영업하시는 가맹점주님이 뭔가 좀 특이하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낮은 것도 빼자. 그 다음에 너무 탁월한데 상권이 아주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일반 가맹점주와는 달리 영업에 아주 수완 있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빼고 2등과 그 다음에 꼴찌에서 두 번째 B와 D 이 범위를 예상 매출액을 제시를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허위과장 정보의 제공 금지에서 어떤 것이 허위과장 정보인지 몇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듣는 게 뭡니까? 맨 위에 있는 1천만 원만 투자를 하시면 월 몇백만 원 번다. 쉽게 생각해 보면 누구나 하고 싶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꽁돈으로 벌어지는 곳은 없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국내
국외의 아주 유명한 검사 기관의 인증을 받았다.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허위 정보로 제공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유명 연예인이 참여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허위과정 정보에 관련해서는 허위과정 정보는 여러분이 믿으시면 안 되지만 서면으로 달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일정 규모 100개 이상,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아닌 곳에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매출액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맹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가맹금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가맹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맹본부에게 돈을 주는 것이죠. 근데 예전에 어떤 일들이 많았냐면, 가맹사업 한다고 많은 가맹점을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실제 오픈은 잘 안 되고, 가맹점을 너무나 많이 이렇게 순번을 설 정도로 대기를 시켜놓을 정도로 많이 모집을 하고 가맹금을 받은 다음에 어느 날 가보니까 그 사무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책상만 남아있고. 이런 식으로 가맹금만 받고 도망가는 이런 가맹본부들이 예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정확하게는 가맹본부가 아니죠. 사기꾼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맹금을 사업이 실제로 영업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좀 맡겨둬라, 이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가맹금 예치제도인데요. 이것을 도입한 취지는 돈만 가지고서 돈만 노리고서 허위로 가맹사업을 하는 척하는 사람들을 방지하자,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도망갈 수 있는 돈, 요거만 잘 챙겨주면 되겠죠. 그것이 뭡니까? 처음에 돈은 이 가입비. 우리 프랜차이즈에 가입하려면 돈을 얼마를 내셔야 됩니다라는 그런 가입비. 그 다음에 입회비 명목. 그 다음에 물류대금, 여러분이 혹시 끼실지 모르는 손해배상금 담보조로 보증금을 받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돈을 주었을 때 나중에 돌려받거나 영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가지고 도망가 버리면은 여러분 돈이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예치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 그럼 그 돈은 누구에게 갑니까? 공사 기성고에 따라서 인테리어 업자에게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제로 쓰여야 될 돈이고, 그래서 예치를 하지 않지만 당장 필요성이 없는 부분은 예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약간 예외적인 것은 교육비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으시지만 그 교육비도 가맹본부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예치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예치금을 돌려받아야 되겠죠. 언제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그 취지에 따라서 안전하게 영업을 시작했네, 이러한 경우에 돌려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에 2달이 지나면 이제는 영업을 시작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이런 경우엔 돌려줄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의미냐, 가맹본부가 예치기관에 가서 2달이 지났습니다, 또는 가맹점주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돌려달라고 하면은 반환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2달이 지났는데 가맹점주가 알고 봤더니 가맹본부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금 돌려달라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돌려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맹점 사업자가 이러한 사실을 밝혀서 저는 지금 가맹본부에게 가맹비 돌려달라고 소송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증명을 하셔서 예치기관에 말씀을 하시면 예치기관이 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특별히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 가맹금의 반환 제도는 이 가맹본부가 제대로 된 가맹사업을 할 생각이 없이 이 돈만 노리는 가맹본부, 또는 정확한 표현은 이 사기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경우에는 돈을 돌려주자,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가맹금 반환 제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했지만 14일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받았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계약이 체결된 또는 가맹금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돌려달라고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맹본부가 부풀린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서류가 중요한 근거가 되겠죠. 이러한 부분.
그 다음에 가맹본부가 가맹사업 한다고 가맹사업을 돈만 받고 중단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요. 그러나 조심할 점은 반드시 4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반환을 요청해야 된다. 이 점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2달이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4개월로 확장이 된 구조입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거짓된 정보에 의해서 속아서 가맹계약을 체결해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허위정보 제공을 막고, 그 다음에 서면으로서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여러분들이 꼼꼼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했다, 기회를 확보했다, 이런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돈을 함부로 맡길 것이 아니라 가맹금을 예치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기준, 허위 정보를 받았다거나 정보공개서를 못 받았다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그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는 그런 제도가 있고, 이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4달 안에 서면으로 요청해야 된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여러분들의 권리구조의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